2026년 1월 어느 새벽 3시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금속으로 된 두 다리가, 두 팔이 묵묵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쉬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담배 한 대 피우러 나가지도 않습니다. 임금 인상 요구도 휴게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새벽 3시든 한낮이든 명절이든 그저 움직입니다. 그 이름은 아틀라스. 현대자동차가 CES 2026에서 세계에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키 175cm, 무게 89kg. 사람과 거의 비슷한 체형입니다. 하지만 사람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24시간 일할 수 있다는 것, 감정이 없다는 것, 그리고 월급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이 로봇이 공장에 배치된다는 소식이 퍼지는 순간 주식시장은 환호했습니다. 현대차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하루 만에 8% 올랐습니다. 시가총액이 수조 원 늘어났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보고서를 쏟아냈습니다. 현대차는 이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피지컬 AI 기업입니다. 목표주가 상향 조정합니다. 투자자들은 박수쳤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은 현대차 주식을 더 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공장 밖에선 다른 소리가 들립니다. 단 한 대의 로봇도 우리 현장엔 들어올 수 없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선언입니다. 파업 예고입니다. 집회 공지입니다. 조합원 비상총회입니다. 공장 정문 앞에 현수막이 걸립니다. 로봇이 아니라 사람이 차를 만듭니다. 노동자들은 불안합니다. 자신들이 30년간 지켜온 자리가 하루아침에 금속 덩어리에게 넘어가는 걸 지켜봐야 하는 겁니까? 주가는 올라갑니다. 일자리는 줄어듭니다. 이게 2026년 대한민국의 풍경입니다. 저는 경제 돋보기입니다. 저는 현대자동차와 로봇, 그리고 노동의 미래에 대해서 진짜 미친 듯이 고민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 일자리가 언제 사라질지 몰라서 혹은 자식 세대의 미래가 걱정돼서 힘들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 꾹 누르고 댓글로 화이팅이라고 응원해주세요.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결국 모두가 잘 살게 된다. 일자리가 사라지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 로봇이 힘든 일을 대신하면 사람은 더 창의적인 일을 하게 된다. 맞습니까? 아니, 반은 맞고 반은 거짓말입니다. 산업혁명 때도, 컴퓨터가 나왔을 때도, 인터넷이 보급될 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새로운 일자리는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의 일자리가 생기고 누구의 일자리가 사라졌느냐입니다. 1980년대 은행 창구 직원은 수십만 명이었습니다. ATM이 나온 뒤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졌습니다. 그럼 그들이 다 IT 엔지니어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새로운 일자리는 다른 세대, 다른 학력,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2028년까지 생산하겠다고 발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이 로봇 한 대의 연간 유지 비용은 1,400만 원입니다. 현대자동차 생산직 노동자 한 명의 연간 인건비는 얼마일까요? 약 1억 원입니다. 계산기 꺼내 보십시오. 로봇 한 대에 1,400만 원, 사람 한 명 1억 원, 로봇 7대 사람 1명. 그런데 로봇은 24시간 일합니다. 사람은 하루 8시간 일합니다. 그럼 실제로는 로봇 한 대 사람 3명. 이제 다시 계산해 봅시다. 로봇 한 대로 사람 3명이 하던 일을 한다. 그 로봇 유지비는 사람 한 명 인건비의 7분의 1입니다. 결론, 로봇 한 대가 사람 3명을 대체하면서 비용은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여러분이 CEO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런 생각 드시죠? 그래도 사람이 있어야 회사가 돌아가는 거 아니야? 현대차가 돈이 없어서 그래. 배만 불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현대자동차는 지금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2024년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현대차의 10배였습니다. 같은 해 중국의 BYD는 전기차 판매량에서 테슬라를 추월했습니다. 그리고 그 BYD는 현대차보다 30% 싼 가격에 차를 팔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였습니다. 1. 지금처럼 사람을 고용하면서 가격 경쟁에서 밀린다. 2. 로봇을 투입해서 원가를 낮추고 살아남는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누군가는 다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선택하지 않으면 회사 전체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2008년 GM은 파산했습니다. 그때 GM 노동자 24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현대차가 무너지면 국내 직접 고용 7만 명, 협력업체 포함 30만 명이 흔들립니다. CEO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로봇으로 1만 명 일자리를 줄이면 나머지 6만 명은 살릴 수 있다. 이게 냉정한 자본의 논리입니다. 그럼 노조는 왜 다닐 때도 안 된다고 합니까? 노조가 바보입니까? 아닙니다. 노조도 압니다. 로봇이 들어오면 회사가 더 경쟁력을 갖는다는 걸. 하지만 노조는 더 중요한 걸 알고 있습니다. 로봇 한 대가 들어오는 순간 협상력은 끝난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노동자가 파업하면 공장이 멈췄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손해를 보니까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로봇이 절반만 들어와도 파업해봤자 생산은 70% 유지됩니다. 노동자의 힘은 대체 불가능성에서 나옵니다. 로봇이 들어오면 그 힘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노조는 첫 단추부터 막아야 합니다. 한 대가 10대가 되고 10대가 1000대가 되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건 노조의 생존 본능입니다.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이 싸움은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현대차는 2025년 미국 조지아주 HMGMA 공장 증설을 발표했습니다. 투자 금액 75억 달러, 한화로 약 10조 원입니다. 그리고 그 공장은 완전 자동화 공장입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국내 울산, 아산 공장에서는 노조와 싸우면서 해외에서는 조용히 로봇 공장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2024년 기준 현대차 국내 생산 비중은 42%였습니다. 2020년엔 58%였습니다. 4년 만에 16%포인트 줄었습니다. 그 물량은 어디로 갔습니까? 미국, 인도, 체코로 갔습니다. 노조가 로봇을 막으면 현대차는 해외에서 더 많이 만듭니다. 노조가 로봇을 허용하면 국내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국내 노동자는 진다. 이게 글로벌 자본주의의 잔인한 룰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현대차는 이제 스스로를 자동차 회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로보틱스 기반 피지컬 AI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CES 2026에서 정의선 회장이 직접 말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미래는 모빌리티가 아니라 로봇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나온 뒤 현대차 주가는 15% 급등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투자자들은 자동차 회사보다 로봇 회사에 더 높은 밸류를 줍니다. 테슬라가 비싼 이유도 차를 잘 만들어서가 아니라 자율주행 AI 회사로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그럼 현대차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1. 노동자를 지키고 자동차 회사로 남는다. 주가 하락, 자본 조달 어려움, 경쟁력 상실. 2. 로봇을 밀어붙이고 AI 기업이 된다. 주가 상승, 투자 유치, 생존 가능. 자본시장은 고용을 보지 않습니다. 성장 스토리만 봅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자본시장이 원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대체 누가 이기는 거야? 대답은 간단합니다. 아무도 안 이깁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덜 집니다.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습니다. 회사는 단기적으로 이익을 보지만 장기적으로 소비시장이 무너지면 결국 손해를 봅니다. 로봇은 차를 사지 않으니까요. 정부는 세수가 줄어듭니다. 로봇은 소득세를 안 내니까요. 그럼 누가 이깁니까? 로봇을 만드는 사람, 로봇을 설계하는 사람, 로봇을 금융으로 키우는 사람, 즉
자본과 기술을 가진 극소수만 이깁니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의 진짜 얼굴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봇세를 거두면 되잖아요. 빌 게이츠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봇이 사람 일자리를 빼앗으면 로봇한테 세금을 매겨서 기본소득을 주자. 좋은 생각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만약 한국이 로봇세를 도입하면 현대차는 로봇 공장을 한국이 아니라 베트남에 짓습니다. 세금 안 내는 나라에 짓습니다. 그럼 한국은 세금도 못 걷고 일자리도 잃고 공장도 잃습니다. 자본은 국경이 없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는 국경에 갇혀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선택. 로봇을 받아들이되 전환 시간을 확보한다. 노조와 회사가 협상해서 로봇 도입 속도를 조절합니다. 대신 그 시간 동안 정부와 회사가 노동자 재교육에 투자합니다. 용접공을 로봇 정비사로, 조립공을 데이터 분석가로 전환시킵니다. 가능합니까? 어렵습니다. 50대 용접공을 3년 만에 AI 엔지니어로 만들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선택. 끝까지 막는다. 노조가 로봇 도입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그럼 현대차는 해외로 갑니다. 국내 공장은 서서히 줄어들고 20년 뒤엔 울산 공장이 박물관이 됩니다. 세 번째 선택. 싸우다가 같이 무너진다. 회사와 노조가 협상 없이 대립만 하다가 현대차 자체가 경쟁력을 잃고 쪼그라듭니다. 그럼 GM처럼 됩니다. 세 가지 모두 끔찍합니다. 하지만 선택은 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나는 현대차 직원도 아닌데 나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행원이라면 AI가 대출 심사를 합니다. 여러분이 회계사라면 챗GPT가 세무 신고를 합니다. 여러분이 의사라면 IBM 왓슨이 진단을 합니다. 여러분이 변호사라면 법률 AI가 판례를 검색합니다. 여러분이 택시기사라면 자율주행차가 손님을 태웁니다. 현대차 공장은 시작일 뿐입니다. 로봇과 AI는 이제 육체 노동만 대체하지 않습니다. 화이트칼라, 전문직까지 파고듭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10배 빠릅니다. 저는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희망은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차 노동자든 여러분이든 우리 모두는 거대한 파도 앞에 서 있습니다. 이 파도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첫째, 파도가 온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기술이 발전하면 다 잘 될 거야라는 환상을 버리십시오. 역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승자와 패자가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둘째, 나는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선택하십시오. 로봇을 만드는 쪽에 설 겁니까? 로봇에게 대체되는 쪽에 설 겁니까? 자본을 가진 쪽에 설 겁니까? 노동만 파는 쪽에 설 겁니까? 선택하지 않으면 파도가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파도는 절대 당신 편이 아닙니다. 2026년 1월 29일 오늘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8년 그 자리에 아틀라스가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로봇 옆에서 일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로봇이 만든 차를 사러 매장에 가 있을까요? 아니면 로봇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집에서 이 영상을 다시 보고 있을까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이 싸움은 이미 시작됐고 당신도 이미 그 안에 있다는 것. 이 영상이 불편했다면 제대로 보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나는 로봇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경제돋보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